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오늘의 멘토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입니다.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취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돌습회도 있습니다. 돌습회요? 네, 돌아온 스타 패널 이시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뭔가 뻔뻔해져 했네요.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줄 분입니다. 서치펌 YNK 황선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NK 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요즘에 뭐 하반기 공채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쁜 시기 보내고 계실 네. 텐데 이시안 대표님 요즘 제일 저희들끼리 말하는 용어로 성수기시죠? 네, 최성숙이었고요. 예. 갑자기 비수기로 확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바빠봤자 취준생들보다 바빴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정말 옆에서 보자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정말 저 친구들이 빨리 비수기가 돼야지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온 스타 패널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 시간 어떻게 꾸며주실 건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일단 뭐 공채 돌직구에다가 뭐 센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그게 진짜야 하는 그 취업의 뭐 속설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보시면 네. 진짜인지 아닌지 가르쳐 드리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센 일단 얘기 좋아하죠, 저희가? 네. 뻔한 정보가 아니라 좀 네네. 뻔하면서도 아주 좀 센 얘기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황선 이사님은 네. 저희 한국직업방송에 예전에 한번 이제 출연을 하셨던 네. 경험 이후로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오늘 좀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네, 제가 헤드헌터로 일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채용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이나 금융권들이 어떤 눈높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채 합격자들만이 갖고 있는 또 법칙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럼 합격자 법칙이 뭐예요? 네, 그게 이제 벌써 첫 번째 센 얘기인데요. 네. 합격자 법칙 첫 번째, 모든 합격자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것. 운입니다, 운. 운. 운 좋은 사람 못 이기죠. 예. 이게 힘 빠지는데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거 운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아니, 근데 너무 그런 게 그냥 아나운서 시험을 보셔도요. 네. 100대 1, 50대 1 이 정도 되면 네. 그중에 10명이나 20명은 실력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돼도 뭐 별 상관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간 사람 중에 된 사람은 정말 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100대 1, 50대 1이 우습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엔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운을 잡기 위해서 한 번 지원해서 한 번 딱 되면 정말 운 좋게 했지만 100번을 지원했는데 한 번이 되면 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재수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지원. 이런 것만 있으면 그래도 이 운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노력하는 자에게 운이라는 이름의 운명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하고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장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요. 황선 이사님께도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에 따라 이제 언제나 취업 준비생이건 경력직이건 뽑는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요구되는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업 자체가 논리적이고 뭐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맞춰서 면접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도전하기보다는 기업의 네. 스타일을 또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알아보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구직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입니다. 예. 사실 이 실수만 줄여도 우리가 합격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구직자들의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분께 좀 오늘 알찬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대표님도 예전에 취준생 시절에 뭐 서류나 면접 이런 데서 실수한 적이 있으세요? 취준생 생활을 한 거는 사실 취업 준비한 것도 아니고 대학원에 가려다가 한 번 지원한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번을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그게 실수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모 기획, 네. J로 시작하는 기획에 들어가려고. 제일기획이요? 네, 그렇죠. 예. 말해도 되는군요. 네. 그런데 거기 그 지원란에 이제 뭐를 하고 싶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직군이요. 근데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PD, A, 카피라이터. 근데 사실 다 모르겠는 거예요. PD는 이건 좀 부담스럽고 카피라이터는 하고 싶지 않고 A를 모르겠어서 네. A를 하겠다고 딱 썼거든요. 네. 근데 면접까지 된 거죠, 이게. 오. 깜짝 놀랐어요. 네. 가가지고 그 면접을 보는데 자네는 왜 A가 되려고 하나?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나요?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네, 게다가 네. A가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갑자기 당황스럽게 물었죠. 그때 면접관 분들이 이제 이시안 대표님 보시면서 에이 뭐,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럼 먼저 서류 전형에서 주로 나오는 실수들부터 좀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이 서류 지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인데 지원 기업의 기업명을 네, 잘못 적는 경우들이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예, 네. 큰 실수죠. 네, 근데 기업명을 잘못 적어놓고도 서류 통과가 됐다고 굉장히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최고의 운이 따라줬던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무용담으로 얘기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그 부분보다 그 인사 담당자 기업명을 잘못 적었는데 그걸 뽑은 사람이 더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요즘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실수들은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했을 때 임팩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사 담당이 기억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워낙 좀 치열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러고 있는데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밤에 써가지고요.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 번만 낮에 한 번만 더 보고 보내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밖에 취업준비생들이 서류 지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 뭐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든지 줄임말을 사용한다든지 틀린 맞춤법 등등 굉장히 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실수들 대체 왜 생겨? 이것도 역시 밤에 써서 그런가요? 밤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그렇게 취업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자. 여기는 내가 가려는 기업이 아니다. 이런 정도에서 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써서 그렇고요. 보통 내가 4학년 2학기 이제 끝나가고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2번, 3번, 4번, 5번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이런 실수는 거의 안 하고 근데 요즘에 그 컴퓨터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 이모티콘 같은 게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그 넘어가면 용량이 넘어가면 아예 입력이 안 되니까 이런 실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치열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안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의외로 저희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류 지원을 할 때 이런 실수가 만약에 이사님께서 보신다면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구직자의 실수에 이제 줄임말을 쓴다거나 이모티콘을 썼을 때 감점을 주겠다라는 그 인사 담당자 의견이 69.6%에 달했거든요.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 첫인상을 주는 게 서류인데 서류에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좋은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실수 없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2번, 3번, 4번 꼼꼼히 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채용 일정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몇 달 전에 이미 다 그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할 시간은 사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몰아서 쓰다 보니까 계속 밀리다 보니 실수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소서의 항목들은 미리 다 세팅을 사실 해놓고 이제 지원 기업에 맞춰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내용들만 추가로 하게 된다면은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군데 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긴 하는데 모든 기업마다 진정성을 담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성을 담으면서 당연히 그런데 이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즘 기업은 이른바 작사령 인재를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작사령. 옛날엔 금우령 해가지고 좋은 애들 다 와봐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딱 요 사람만 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취준생은 반대해야 됩니다. 예전엔 난 이 기업 이런 거 아니면 안 해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 기업이 자기를 안 뽑아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돼요. 네. 취준생은 오히려 금우령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권하는 건 가령 20개 기업을 쓴다, 자소서를.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은 3개나 4개, 5개 정도만 확실하게 쓰고요. 나머지는 저 이런 걸 방송에서 권하면 안 되겠지만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마법으로 네, 복사의 마법사가 돼가지고 네,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단 좀 많이 이렇게 늘어놓고 보는 것이 취준생으로서는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정말 예. 현실 절충형 컨설턴트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서류 전형에서의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계속해서 면접 전형 실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서류 심사 결과는 좋은데 면접에서 잘 못 보는 그런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탈락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되게 한마디로 아주 간단한 말이죠.
땡 탈락. 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앞에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류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적성을 볼 때 적성에서는 서류 점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면접으로 가면은 적성 점수에 서류 점수가 필요가 없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이 번호랑 지원자 이 가슴에 달린 이거밖에 없어요. 번호밖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안이 유리하죠. 노안은 불리하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앞에 뭐 점수가 어땠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블라인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서류에서 좀 내가 좀 못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면은 다 똑같은 거니까 면접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황선 이사님은 헤드헌터로서 구직자들을 또 많이 대기업, 금융기업 이런 데 많이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사실 면접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력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반대 상황이군요. 네, 많습니다. 예. 그 최근에 어떤 경력직 인터뷰에서는 예. 경력직이다 보니 이제 서로 명함을 면접관하고 주고받는데 이 지원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명함을 그대로 두고 면접장을 그 자리에. 네, 나왔는데 네, 탈락 이유가 명함을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탈락했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면접관이 좀 전문용어로 너무 짜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너무하다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에티켓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조직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을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또 뭐 신입이 아니고 경력자다 그쵸. 보니까 그런 사소한 실수도 크게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시안 대표님은 면접장에서의 실수 어떤 것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가령 뭐 지각한다, 그다음에 인사를 안 한다, 뭐 다리를 떤다, 뭐 좀 건들거린다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취준생들이 그런 사람들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류 다 떨어지고 30번을 썼는데 27번을 떨어지고 지금 그 중에 한 번 딱 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인사를 안 한 경우가 있지 이게 좀 그 건방을 떨려고 인사를 안 한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봤어요. 이런 실수는 그래서 좀 적은 편이고 만약 일어났을 때 되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는 거라서 그런 건데 이런 실수는 많이 봐요. 싸우는 거죠. 면접관과. 자기들끼리. 면접관과. 면접관이랑? 면접관과 언쟁을? 그 싸우는 게 예. 이게 아니라 면접관이 자꾸 건드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는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충돌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제일 좀 안 좋은 인재가 되거든요. 인성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딱 봐가지고 말투부터 좀 싸움딱 형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 봐도. 네. 그러면 면접관이 좀 건드려 본다는 거죠. 일부러? 네, 일부러 툭툭 건드려 보는데 얘가 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물론 면접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말을 할 때 이미 감정이 좀 나오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아, 이 친구는 좀 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네.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그 취준생의 실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면접관의 유도도 이제 상당히 많은 실수가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숙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수줍어하고 이런 분들 면접장에서 거의 뭐 정신 못 차리고 예 실수들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예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땡 탈락입니다. 바로 탈락. 왜냐하면 회사에서요 예.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되게 나는 그 여러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이랑 한 사람 깊이 사귀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좀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야라고 해도 예. 회사에서 딱 취직을 했는데 소비자가 오면은 막 낯을 가려요. 소비자 눈을 쳐다도 못 보고 하청업체랑 4년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 성격이 회사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성격인 사람들은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좀 활발한 코스프레라도 해주는 연습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숙기가 없으니까 이걸 인정해줘라고 하기에는 회사는 이제 그런 걸 봐주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뭐 다양한 실수도 있을 텐데 네. 또 우리 황선 이사님께서도 어떤 실수들 좀 이야기 짚어주고 싶으세요? 네, 아무래도 지각이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에 지각하는 구직자를 선발하는 이 마음 넓은 회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제가 본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잘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시간 이전에는 면접장에 도착해서 그 주변의 이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익히고, 네, 그 면접에 대한 이제 사전 준비를 미리 하고 들어갔던 지원자들이 이제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면접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그 면접장 주변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1차 면접이 끝나고 남아있었는데 이유는 다른 지원자들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서 네, 다른 사람들은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네. 면접관 뒤통수라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뭐 남아있기는 그렇겠지만은 적어도 시장만큼은 1시간 전에는 도착해서 네. 네, 해야지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 면접을 잘 본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할 수 있죠. 그쵸. 예, 시간 약속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여기까지 좀 알려드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면접을 보실 때도 그 면접 심사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니까 발성, 음정 정확도, 뭐 감정 표현, 맞아요. 외모 이렇게 나눠서 심사를 하던데 실제 구직자들의 면접 심사표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다양한 항목들이 역시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보면은 내용적인 면과 태도적인 면을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0점 만점을 보면은 내용적인 면, 답변에 대한 평가는 한 5점이고요. 사실은 나머지 반은 태도에 대한 평가가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 있는 말투, 목소리, 억양 이런 것들이 사실 면접의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면접에서 답변한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한다라고 보면 역시 땡인가요? 지원 부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원 부서에 가령 따라. 아나운서를 지원했는데 참 머리는 좋은데 말을 어눌하게 안 되잖아요. 땡이죠. 그 소비자들을 만나고 좀 대외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부분은 좀 곤란하고요. 네. 대신 뭐 그냥 그 경영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머리만 많이 쓰면 되고 굳이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부서를 한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 헤드헌팅을 해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지원자 혹시 있으세요? 네, 헤드헌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대기업의 임원급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참 특이한 게 각자의 개성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룹사의 임원들은 그 그룹사에 맞춰서 알게 모르게 비슷한 행동 양식을 네,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삼성의 임원들은 삼성의 임원 스타일이 있고 LG의 임원들은 LG의 임원 스타일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실제로 삼성이랑 LG랑 면접 그러면 스타일도 다른가요? 네,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예. 네, 이미 뭐 다들 이해하시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이제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고 좀 진정성 있는 면접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네,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기업마다 이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면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어떤 기업 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 이사님한테 아까 궁금한 게 생겨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임원 같은 스타일이실까요? 이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스타일 못 보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무래도 대표님은 이제 대기업 스타일보다는 네. 네, 그 임원이 대기업에 아닌 걸로. 보내기 위해서 네,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펌 스타일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하시는 거죠 서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면접 중요도가 제일 높은 기업 어딜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왜냐하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건 면접만 가지고 당신을 평가하겠습니다라는 건데 네. 대기업들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체크를 해서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보여주는 것보다 뭐 표현을 좀 못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경공업이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네. 면접들이 좀 많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뽑자면 뭐 CJ라든가 SK 이런 경우들이 이제 소비자들과 많이 만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면접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면접의 비중이 중요한 기업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 면접 시간 안에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까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약간 내가 연기를 하게 된다면 내 본 모습을 조금은 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숨길 수 있는 네, 취준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특히나 이제 예.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본성 자체를 감추기는 쉽지가 않고 면접관의 역할 자체가 그 감춰진 거를 계속 네, 캐내려는. 캐내려는 게 면접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헤드헌팅이라는 일 자체가 일상이 면접이신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 면접자들의 진실된 태도를 보기 위한 어떤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세요?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에서 절반은 그 태도를 평가하는데요. 일단 지원자의 그 눈빛을
가장 많이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진실을 말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거짓말을 말하거나 뭔가 상상 속의 허구를 얘기할 때는 눈동자가 위를 이렇게 향하면서 네. 하게 된다 그래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자가 의도적으로 이걸 감추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눈빛을 또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니까 눈빛 살아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눈빛. 예, 이 밖에도 면접장에서 우리가 꼭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많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부터 면접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이유에서죠? 뭐 면접관과 같이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아. 아까 그 친구구나 이럴 수도 혹시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은 그 들어오는 입구에 예. 가령 뭐 휴지를 떨어뜨려 놓는다든가 뭐 일부러. 예, 그 대기하는 장소에 뭐 뭔가 좀 어지럽혀져 있으면 그걸 다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아는 H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대기업인데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미리 밝혀두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에서 그랬나요? 하나요. 아, 하나.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두 가지 아닌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지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요. 면접장에서 또 지켜야 될 에티켓 뭐가 있을까요? 그냥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떠들지 말아라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긴장이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 대범한 척 보이려고요. 막 부산하게 떠들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굉장히 그거를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영향을 받으니까 네. 자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떠드는 그런 지원자들은 좀 정말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우리 이사님도 면접장에서 꼭 지켜야 될 에티켓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역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것처럼 네. 면접장에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대기업에 방문을 해보면은 신입사원은 딱 티가 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는 신입사원은 그 회사의 직원인지 방문객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사를 하거든요. 큰 소리로 반갑게. 이게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면접장에 들어가는 구직자도 이 신입사원의 마음가짐과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마주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 입구에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밝고 경쾌하게 정말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면접장 에티켓 관련해서 아주 소소한 조금은 유치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면접장으로. 노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훅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 그게 옛날 그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은 예. 문을 2번 노크하고 살짝 해서 왼발부터 들어가고 어느 예, 순간에 그런 인사를 그런 몇 게 도 각도로 하고 네. 앉아도 되겠습니까 어쩌고 하는데요. 요즘은 면접관들이 내가 들어오는 걸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소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외워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니까 그 바뀌는 그 사이에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오는 과정에서 앉기까지 잘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에티켓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인사를 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걸 뭐 두 발자국 간다에 뭘 해야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꼭 거죠. 두 번 노크를 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요. 건 없다. 예. 두 번 노크해야 세 번 노크하면 자기 되게 떨리거든요. 오히려 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다대 다 면접 같은 경우에 앉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앉은 다음에 내가 앉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먼저 앉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되게 쓸데없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가령 어떤 경우는 제일 흔들리냐면 갑자기 제일 앞에 있는 애가 탁 일어나더니 그 개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철수 막 개품다. 막 이런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두 번째가 그럼 저도 춤 한번 춰보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나까지 오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때 거죠. 이제 면접관이 그러면 한마디 하거든요. 자네는 없나?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데 여기에 휩쓸 필요가 없는 게 없습니다. 한 해가 붙어요. 그래요? 개인기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붙었네요. 뭐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것을 난 개인기 말고 그냥 나의 이걸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 명 있으면 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황선희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뭐 의견은 같은데요. 네. 일단은 면접장에서 하는 실수 중에,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학생들이 되게 씩씩할 것 같은데 시켜보면은 면접장에서 너무나 다들 긴장을 많이 해요. 웅얼웅얼하죠. 예. 웅얼웅얼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그 지도할 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렁차게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보긴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지 면접장에서 떨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습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부터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구직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